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정부에서 북한의 목선 게이트, 거짓과 은폐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 목선 게이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완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분석. 북한 목선 게이트 조사 결과. 그런데 또 거짓말 파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파티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오늘 동영상 꽤 길 겁니다. 여러분들 좀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너무 거짓말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우리 군사 안보 또 이 급변한 한반도 정세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정경두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정말 유체이탈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부하인 감사관들이 조사를 하니까 자신을 조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국방부가 사실은 윗기관 즉 청와대 안보실의 어떤 그 조정을 받아서 은폐, 축소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의혹이 있는데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작전 개선 뭐 이런 것들만 조사가 되는 것이죠. 정작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했던 윗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국방부 감사관들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상관인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조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작 조사해야 될 사람은 조사하지 못하고 M1은 아니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힘없는 아랫 부분들만 조사가 돼서 완전히 꼬리를 뭉퉁 자른 게 아니고 저 끝에 꼬리 털 몇 가닥 잘라낸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총평을 좀 하면서 아주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결국은 또 장비 탓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사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타자에게 넘겼죠. 생뚱맞게도 국무조정실이 등장했어요. 총리실 그 국무조정실이 등장했는데 국무조정실 그 차장이 이 브리핑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대변인 못 믿겠다. 뭐 능력 없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원이 개입됐지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해서 안 되고 장관 저 사람 꼭 살려줘야 되니까 윗선에서 뭔가 감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다. 이미지상. 그래서 국방부보다 윗선인 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냐. 장관 살려주려고. 그리고 더 위선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모순투성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 발표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논파하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해군 해경 경계작전 실패 경위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뉴얼대로 작전 운영 절차를 준수했고 또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다. 또 울릉도 인근의 해경 대형 경비함과 연안의 소형 경비정은 북한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해경 소형 경비정이 이런 또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 못한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해경에 그 연안 경비정들이 있습니다. 200톤짜리도 있고 150톤짜리도 있고 형사기동정에서 아주 작은 50톤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도 다 대수상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하다못해 어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그물을 이렇게 밑에다 바다에 내려뜨려 놓고 그게 스티로폼을 띄워 놔요. 그 스티로폼까지 다 탐지가 됩니다. 또 어민들의 어선에도 수상 레이더가 대수상 레이더가 있는데 거기도 그 스티로폼이 탐지가 돼요. 어민들이 자신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스티로폼 부표를 띄워 넣는데 그걸 몇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레이더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로폼보다 불과 한 50cm, 지름 50cm밖에 안 하는 스티로폼보다 몇십 배로 큰 10m 길이 그리고 2.5m 폭의 배를 탐지를 못한다고요? 무슨 그런 국민을 갖다가 무슨 개 돼지로 하나 그런 거짓말을 시작부터 지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해군의 경제작전 실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어가 버렸어요. 뭐냐?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뭘 언급 안 했냐? 바로 해군의 P3C 대잠 초계기가 이 목선의 북한 목선의 4km 전방을 교차해서 지나갔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그거 왜 언급 안 합니까? 왜 4km 전방을 지나가서 교차를 했으면서 그 레이더를 보지 못했냐? 그 목선을 보지 못했냐?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또 그 NLL 동해 NLL 지역에서 북한 어선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역시 P3C 해상 초계기가 그것을 발견하고 북으로 퇴거 조치를 했죠. 그 정신을 바짝 안 차린 그 상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 이 목선이 울릉도 동북방 한 30마일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0km 정도 되죠. 그 지역에서부터 항해를 해서 삼척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통해서 울릉도를 스쳐서 이렇게 쭉 항해를 해가면은 그 울릉도에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118 조기경보 전대라는 대령급 부대가 있는데 그 118 조기경보 전대의 근무 태도 그리고 왜 탐지를 못했냐, 왜 경계를 못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레이더 탐지거리 130km 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부실한 그런 조사를 했다. 그리고 전비태세 검열단이 이미 조사한 것에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해경에서 공개한 그런 사진인데요. 2016년 7월입니다. 해경정 레이더에 탐지된 스티로폼 부표예요. 이게 이제 어선들이 그 바다에 띄워놓은 부표인데 여기 이제 그물을 걸어놓죠. 그런데 이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얀 점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50cm짜리 부표가 이렇게 레이더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m짜리 어선이 안 보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지금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 이번에도 역시 모순투성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해안 경계작전 실패 경위 발표 중에서 이제는 이제 육군 그 23사단 이야기예요. 두 개의 해안 레이더 중에서 가 레이더에 또 탐지가 됐고 나 레이더에 탐지가 됐는데 가 레이더는 뭐 한 50분 동안 아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책임 구역이 아니라서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썼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이겁니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책임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레이더에 보이면 그것을 교차 검증해줄 그런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차 크로스 체크를 왜 합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럼 중첩을 왜 시킵니까? 자기 책임구역 아니면은 보지도 않을 거면은 신경도 안 쓸 거면은 중첩을 왜 시킵니까? 중첩되는 부분에도 서로 간에 교차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했죠. 두 번째, 나 레이더에는 의심표적 탐지되었으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됐다. 즉 클러스트. 그 이제 이 파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 반사파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건지 헷갈려서 뭐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 이제 군이 파도가 1.5에서 2m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 이제 23사단 그리고 8군단장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쭉 이 작전 개선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틀렸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경계 근무 안 한 거가 되니까 윗선까지 그냥 뭐 작전 라인 다 날아가야 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1.5에서 2m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때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 목선이 당일 그 전날 밤새도록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던 그 묘박하고 있었던 그 인근 바다, 즉 삼척 바로 앞바다는 파도가 0.2에서 0.4m였어. 이게 무슨 해면 반사파가 있습니까?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파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반사파가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군에는 말이죠, BMNT라고 일출일몰, EMT, BMNT, 일출일몰 이 직전에 여명이 탁 들어오는 이 시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 즉 해가 수평선에서 마이너스 12도 상에 있을 때, 또 해가 져서 수평선에서 마이너스 12도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때가 방명 가장 어두운 취약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이때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을 아주 집중 경계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그 시간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런 집중 경계 시간에 들어왔는데 왜 6시에 출발을 해서 5시에 출발을 해서 6시경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집중 경계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사단의 해안 경계 초병들은 집중 경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했죠. 이런 이야기 또 하지 않아요. 자, 북한 목선 넘어올 때 TOD 운용 시간 아니라서 못 봤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몰 시간이 그 전날 저녁 7시 4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출 시간은 그 다음날 05시 2분이었습니다. ENT라고 하고요. BMNT라고 합니다. 해상 방명종, 그리고 해상 방명초라고 하는데 이 시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씩을 완전히 집중 경계 시간으로 취약 시간 경계 강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지고 해가 뜨기까지가 지금 바뀐 개정 룰에 의해서 TOD 운영 시간이에요. TOD 운영 시간. 자, 그런데 또 바뀐 룰에 의해서 좀 그런 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제선, 즉 이 해변, 바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 그걸 수제선이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TOD가 감시를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다 보면 그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죠. 자, 우리 사람의 눈도 여기를 봐도 저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TOD에 비록 이 수제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 시간에, 즉 해가 지고 나서 TOD가 가동되는 시간에, TOD가 한 8km 정도로 보니까 가동되는 시간에 이 배는 바로 해안에서 한 3.5에서 5km 전방에 정박을 해 있었던 겁니다. 8km까지 보니까 당연히 이 배가 보이죠. 그런데도 신경도 안 쓴 겁니다. 신경도 안 쓴 거죠. 그냥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출을 할 때, 이때는 TOD를 껐습니다. 그런데 TOD 끄기 전에 또 역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봤죠.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경계 시간 해가지고 취약 시간 경계 강화 시간 해서 더 이제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서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사단 전체의 어떤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 또 모순투성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안 경계작전 실패 경위 발표입니다. 삼척항 인근에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템 IVS에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1, 2초씩 2회 촬영됐으나 운영 요원이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은 제가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낚싯배는 말이죠. 낚싯배는 언제 항해할 수 있냐면은 일출 전 30분에 나갈 수 있고, 일출 전 30분에 나갈 수 있고, 일몰 전 해지기 30분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즉 이 시간에 나가는 낚싯배는 있어도 들어오는 낚싯배는 있을 수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낚싯배로 오인했다. 그 거짓말이죠. 아니, 법을 위반했는데 저 배는 지금 법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간첩선이다, 북한 선박, 이걸 다 떠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 저 법을 위반한 건데 이거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낚싯배로 판단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삼척항 초소 근무 중사 등 2명은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식별 가능한 곳에 있었으나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을 대응하느라 소형 목선 입항을 보지 못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완전 말이 안 되고 이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실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초병 근무 수칙입니다. 초병은 근무 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휘 통제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위치 사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초병은 초소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분 대기조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위급한 상황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미역 따지 마세요 라고 하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로 규모로 어느 정도 인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한 명은 그 중사와 초병 중 한 명은 반드시 초소 내에서 통신 장비를 들고 언제든지 사단 지휘 통제실 또는 대대 지휘 통제실과 대대 상황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딱 갖추고 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는 게 초병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명 다 미역 따지 마세요 하러 갔다는 거예요. 초소를 비우고. 이거 근무수칙 위반 아닙니까? 일단 그 중사뿐만 아니고 여하튼 초소를 벗어나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왜 2명 다 가냐 이거예요. 그럼 통신은 누가 하고, 혹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서 초소에 통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누가 받을 것이며, 뒤에서 엄호는 누가 하고, 만약에 그 어민들 중에서 저기 특수부대가 섞여 있다면 뒤에서 엄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호는 누가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해상방명초, 즉 해가 뜨기 직전 이 시점 되면은 그 5분 대기조 또는 순찰조가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그 자기네들의 섹터를 순찰을 합니다. 해안을 순찰해요. 밤에 뭐 어떤 그 부유물이 들어온 게 없는지 또는 수상한 게 뭐 떠내려온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러 쭉 해안을 순찰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조치하게끔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이 중사와 병사는 그 근무 수칙을 어긴 겁니다. 그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 전파 그리고 조치 미흡 조사 결과 발표인데, 자, 해경은 말이죠. 저는 이 지금 상태에서 해경은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왜 잘했냐? 해경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보고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문제는 그 삼척항 파출소에서 CCTV 제대로 안 본 거. 그게 딱 하나 이제 해경의 옥에 튀었는데, 어쨌든 해경은 6시 45분에 팩스로 이제 1함대 상황을 송신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8군단과 23사단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23사단은 1함대로부터 7시 15분에 상황을 접수했으나 사단장 직무 대리에게 상황을 미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7시 22분에 그러니까 상황 접수한 7분 후에 해안대대 유선으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해안대대는 상황을 전파를 받고 그로부터 3분 후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초에 전파를 받고 그 해당 소초는 10분 후에 07시 35분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즉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한 거죠. 그리고 7시 45분에 도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자,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 대외기관 수신처 중에서 합참 지휘 통제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해경은 1함대에게만 상황 전파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1함대에만 한 게 아니고 합참 지휘 통제실에도 한 거예요. 합참에도 야간에 지휘 통제실이 있습니다. 지통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게 지통실장 또는 당직 사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그 지휘 통제인데, 지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예하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합참 지휘 통제실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지휘 통제,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만 한 겁니다. 위만 보고 있는 거죠. 위만.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라면 해경이 우리한테 안 줘서 이게 아니고 무슨 해경책임 비슷하게 몰아가는데 해경이 우리한테 안 줘서 이게 아니고 합참지휘통제실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해경이 보고가 아니라 전파를 했기 때문에 합참지통실에서 당연히 8군단 23사단 이쪽으로 바로 그냥 신속하게 전파를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사용해서 바로 전파를 해야죠. 그게 합참지휘통제실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려고 밤에 야간 당직 쓰고 수당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속 상황 이제 상황을 전파 어쨌든 뭐 나중에 23사단은 7시 15분에 상황 접수했어요. 이제 일함대로부터 합참지통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합참지통실 문제 많죠. 근데 지금 언급 없어요. 그런데 일함대로부터 이제 상황을 접수받았어. 그러면은 상황을 접수받으면은 당연히 아직 이 시간은 당일 업무 시작 전이고 야간 당직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당직 사령이 자기가 어떤 그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사단에 있는 가장 총책임자인 사단장 직무 대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죠. 왜? 지금 사단장이 휴가를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부사단장이 사단장 직무 대리예요. 이제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단장 직무 대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지휘통제실도 문제고 왜?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으니까 이 팩스를 받고도 그리고 사단 지휘통제실도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예하 부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사단장 직무 대리에게 사단장이 있었으면 사단장이고 없었으니까 사단장 직무 대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기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이용하지 않았고 늦게 했습니다. 뭘 어떻게 늦게 했냐? 바로 자 7시 15분에 상황을 전파받고 7시 22분 7분 만에 유선으로 야 너희 대대 그쪽인 것 같은데 가봐. 뭐 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7분 만에 그 7분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저기 특수부대가 만약에 침투했다면 이 7분은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에요. 군대는 말이죠. 거의 1초 만에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고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군대인데 아니 지금 비상 상황을 지금 접수를 받고 그것을 해당 대대에 전파를 하는데 7분 걸렸다. 이거는 사단 지휘통제실의 엄청난 직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해안대대 이 대대도 또 문제예요. 대대 상황실도. 자 그러면은 상황 전파를 이제 사단 지휘통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당 소초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야 지금 상황 떴어. 빨리 5분 대기조 출동시켜. 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네들 그 상황에 있는 전부 소초에다 다 화상회의를 한 거죠. 화상회의를. 저기 지금 그 위치가 뻔한데 그 지역 소초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 소초장에게 5분 대기조 출동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자기 대대 섹터를 전부 다 화상회의를 한 겁니다. 화상회의가 스위치 누르면 됩니까? 아니죠. 해당 상황실에 또 전화를 해서 대대장이 화상회의 한다니까 지금 빨리 VTS 켜세요.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화상 시스템 켜요. 이제 노트북 켜고 또 거기 입장을 해야 됩니다. 방에. 방장이 있으면 대대장이 방장이겠죠. 여기 누구 입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3분 걸렸다는 겁니다. 3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큰일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만약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면 큰일이죠. 자 그리고 또 5분 대기조가 5분 만에 출동하지 않고 10분 만에 출동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데 문제 아닙니까? 5분 대기조는 말이죠. 바로 무장을 다 갖추고 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가는 딱 그 시점까지가 5분이에요. 그걸 기계적으로 훈련해 놓은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가 10분 만에 출동했다.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와 10분 만에 갔으니까 뭐 좀 빨리 갔네 그 새벽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 군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군대의 기강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5분 대기조가 10분 만에 출동했는데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럼 5분 대기조 사용할 일이 뭐 있어? 이런 풍조가 지금 만연한 것입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해경이 합참 지휘통제실로
팩스를 보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이걸 이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 합참 지휘통제실이 당연히 자기 일을 해야죠. 윗사람한테만 보고하려고 그 지휘통제실에 앉아 있습니까? 참 황당한 그런 시스템으로 군이 정말 추락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23사단 당직 개통도 정상 작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끔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 대기죠. 제대로 출동하지 않았죠. 10분 만에 출동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5분 대기 전 5분 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현장에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처럼 그런 무장공비가 들어왔다면 얼마나 지금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겠습니까? 단 1초라도 더 빨리 가야죠. 경찰이 112 순찰차 3분 만에 안 오면 늦게 왔다고 욕하고 막 하죠. 소방관들 119 했는데 빨리 안 오면 막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것보다 더 위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5분이나 늦게 위병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 5분 늦게 도착한 게 아니고 아예 출발을 5분 늦게 한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평소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 처리해야 될 상황을 미흡하다라고 둘러대는 우리 정부 참 한심하죠. 황당하고요. 자, 합참 전 밑에서 검열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레이더 운용 시스템 및 일부 운용 요원의 보안 요소를 식별했다. 그러니까 그냥 운영 요원 아주 말단에 이런 그 병사들 몇 명 그리고 장비 탓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참 한마디로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이번에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해군은 계획된 작전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임무 시행, 육군은 작전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해안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잘했다 이거예요.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거기 말단 운영자들, 병사들하고 거기 뭐 부사관 한두 명, 이 사람들이 실력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주간 및 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TO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해양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 즉 담당하는 병사, 그 병사 애들만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병사도 어쩔 거냐, 뭐 사법처리 할 거냐, 걔들 제대하면 끝인데 뭐 이거예요 지금. 황당한 그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삼척강 인근, 이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삼척강 인근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17일에도 계속 인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PG가 뭐냐? 프레스 가이드, 즉 언론 대응 지침이라는 겁니다. 아니 합참공보실이 15일 청와대가 해경청에 지침을 준 그 프레스 가이드 언론 대응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말 자체가 청와대가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 은폐, 축소, 그게 청와대 개입 안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합참공보실은 청와대 PG, 프레스 가이드를 받는 데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해양경찰청의 언론 보도 지침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합참공보실은 자신의 합참 휘하의 작전 라인의 보도 지침을 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사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해라. 이걸 하는 게 합참공보실이에요. 그런데 해경청이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역시 자기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 아니 합참공보실 왜 해경청을 갖다가 지금 그 프레스 가이드 즉 보도 지침을 따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건 당일 6시 54분경 해경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는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기관 수리해서 자력 항해로 입항 뭐 이렇게 지금 그 최초 보고가 돼 있죠. 그런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 또 이후에 사보까지 1, 2, 3, 4보까지 4시간 만에 추가 정정사항이 계속 보고가 되는데도 군에서 그로부터 이틀 후에 그래도 또 표류로 발표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도 없어요. 말도 없습니다. 정말 꼬리 자르기도 너무 한심하게, 너무 또 실력 없이 꼬리 자르기를 하다가 지금 막 꼬리가 다 들키는 겁니다, 지금. 또 청와대 A 행정관이 이제 개입했냐. 그래서 브리핑할 때 2번이나 그 브리핑 룸에 와 있었는데 그거 알았냐 몰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발표에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조율이나 협의는 일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또 이렇게 본인 입에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대북 군사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게 사실 위주의 일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경에게 사실 위주로 일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지금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이 안 맞죠. 두 번째, 행정관이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그 행정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그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이 행정관이 온 걸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거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밟고 갔다 이거예요. 왜? 청와대 소속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방부로 들어가려면은 출입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가 어디냐? 대변인실이다. 그러면 대변인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타 부서에서 대령급 인사가 오는데 그것도 청와대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청와대에서 대령급 인사가 행정관이 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한테 보고도 안 들어갑니까? 또 거기에 국방부 대변인이 사인을 해야 그 사람 출입 절차 서류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고 국방부 대변인한테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데 누가 밑에서 소령 중령이 전개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변인 자기가 오케이 들어오라고 그래 사인한 겁니다. 그래놓고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 배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6월 21일 날 아주경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경제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최연수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냐 자꾸 이렇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거기에서 말 못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이렇게 대내에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청와대 국방부의 그 기자실에서 백브리핑 비공개 익명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기자가 묻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워딩을 누가 한 것이냐? 해경이냐? 최연수 대변인 유관기관에서 협의한 것으로. 기자가 끝까지 발표 안 하겠다는 거냐? 같은 질문에 누가 이렇게 답하면 납득하겠냐? 삼척항 인근은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조사 안 된 것이지? 최연수 대변인 누가 먼저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무능력해 보여도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는지 참 한심하죠. 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삼척항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삼척항이 아니라고 군에서 브리핑한 거다. 도대체 누가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냐? 유관기관 공동협의라면 누가 그런 것인지 밝혀라. 최연수 대변인 현재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유관기관과 협의 기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거냐? 오늘도 청와대 협의했죠. 중요 사안은 청와대랑 협의한다고 말했지 않는가?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한 거냐? 답변 안 하는 거냐? 유관기관에서 협의한 것이다. 기자 유관기관에 청와대 포함되냐? 구체적으로 못 밝히는 부분이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 만났냐? 협의 과정에서 하니까 최연수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브리핑 속기록에 끄덕끄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인정한 겁니다. 청와대 개입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놓고 보면 이 최연수 대변인도 좀 불쌍하죠. 얼마나 궁색합니까 지금. 관계기관이 협의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불쌍은 불쌍이고 책임은 져야죠.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경계작전 실패 부분에 있어서 정부 발표 북한 목선 표류했다. 아니죠.
거짓입니다. 동력으로 자력으로 이동해서 왔어요. 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아니죠.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죠. 그 다음에 높은 파고 작은 선체 탓에 탐지가 제한되었다. 아니죠. 거짓이죠. 당시 파고는 0.2m로 레이더에 탐지가 되었죠. 또 해상 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 거짓이죠. 군이 상황 전파 매뉴얼 등 아주 많은 부분에 미준수했죠. 보고도 안 했고 또 보고받은 또 합참 지통실은 예하부대 전파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뭐 5분 하다못해 5분 대기조도 제대로 출동 안 하고 하다못해 그 초소에 있는 사람도 초소 비우고 밖에 나가서 미역 따는 거 감시했다라고 하고 완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작, 왜곡.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경계작전 실패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조작이냐 왜곡이냐 이거 누가 했냐 여기에 더 관심 많잖아요. 자, 여기에 인근 이 표현은 합참 공보실의 과실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죠. 그런데 거짓이죠. 합참은 북한 선박을 접안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해경이 처음부터 팩스를 계속 보내줬고 그걸 사보까지 보내줬으니까 인지하고 있었죠. 또 청와대와 군의 일체의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 거짓이죠.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끄떡끄떡하면서 실토를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 또 차장은 자기 이야기하면서 유관기관 이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해경청부터 시작해서 쭉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쭉 유관기관 협의하에 이렇게 그 프레스 가이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토한 겁니다. 말이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순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한 24페이지나 되니까 한 사람이 다 적었는지 아니면 뭐 한 서너 명이 그냥 적어가지고 짜서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한 말 이 사람이 적은 말 서로 간에 몰라가지고 모순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명이 그냥 야 너는 이 파트에 너는 이 파트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기승전결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 적었으면 이런 일 덜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꼬리 자르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처벌을 누가 내리냐. 자, 김유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우리 언론계에 이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 그 상황을 핸들링했다, 주물럭거렸다, 마사지를 뭐 통제했다라는 이설이 사실은 바다합니다. 뭐 저는 뭐 듣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도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한테 엄중 경고를 내렸는데 엄중 경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또 법을 또 찾아봤지요.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 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처분이다 라는 겁니다. 뭐 대단히 뭐 어려운 말이지만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그냥 야 좀 똑바로 잘해라 이겁니다. 박한기 합참의장 엄중 경고,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엄중 경고.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진성 8군단장 보직 해임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죠. 일단 뭐 보직 해임 당했으면 이제 포스타 되는 건 끝났고, 그리고 중장부터는요 자기 보직이 없으면 바로 전역입니다. 바로 전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군에서 또다시 없는 자리 만들어서 어떤 보직을 또 줄지 아니면 진짜 보직 해임을 딱 시켜서 제대로 시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진성 8군단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보직 해임이니까. 여기는 이제 소장까지는 계급 정년이 있어가지고 보직 해임 당해도 다른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장부터는 정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보직이 사라지면은 그냥 바로 전역이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뭐 또 어디로 없는 자리 하나 만들어서 연구관 무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계속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는지 안 주는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계철 23 보병사단장, 참 이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휴가를 가서 없었어요. 휴가를 가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휴가를 갔고 그 당시 사단은 행정부사단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그 그 상황실 국무조정실 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23사단장과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했으니 그게 23사단장 직무 대리인지 아니면 사단장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1함대 사령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 회부된 이 징계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이 징계위원이고 23사단장에 대해서는 합참의장과 해군총장이 빠지고 육군참모총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3명이 징계위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는데 뭐 어떻게 징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경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일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엄중 경고, 뭐 그냥 경고하고 말았고, 여기 이제 이 동해 지역에 그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총경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제 직위 해제를 하고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이동을 시켰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솜방망이. 과거에 2012년도에 22사단 노크 기순 사건 한 명이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그래서 노크 저 왔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시 8군단장 보직해임 22사단장 보직해임 그리고 그 밑에 쭉 라인 해가지고 10여 명이 처벌을 받았죠. 그런 게 비하면 뭐 대단히 경징계.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들었던 그 상황에 비하면 완전히 경징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은폐 조작을 지시했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자, 몸통 빠져나간 셀프 조사 결과 결국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몸통입니다. 이 사람이 몸통인데 자기 부하들에게 야 조사 한번 해봐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또 머리는 어디입니까? 몸통은 이 사람인데 머리는 또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인데 어디 감히 국방부 감사관이 지금 청와대를 조사를 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못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의혹을 가지고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는 이 은폐 조작을 누가 과연 지시하고 그 스토리를 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군과 정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즉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의 몸통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만두어야 되죠. 그리고 경제 실패한 것도 어물쩡 저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책임질 사람 과감하게 강력하게 책임지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군 기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자, 데일리 디펜스 정말 사상 초유의 긴 데일리 디펜스를 했는데요. 끝까지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못 보신 분들 나누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